반갑습니다. 저는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불경 사무국장 김정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최성민 효율파워 대표님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공자학원의 실체를 알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공산주의와 공자학원의 진실을 주변에 더 잘 알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CUCI가 제작한 동영상이 있는데 할 수가 없어서 영상이 올려져 있는 블로그 링크를 대표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5분짜리 영상이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공자학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때에 공자학원에 여러분의 자녀나 이웃이 중국어를 배우러 간다고 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네, 아주 좋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 공자라고 하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고 또 게다가 지역대학에서 싼 교육비로 또 중국 원어민 교사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친다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네, 중국은 우리는 중국과 중국인, 중국 공산당을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죠. 그 속에는 중국에 독재된 나쁜 중국인과 독재되지 않은 좋은 중국인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고대 문명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황한 문명의 발산지고요. 동아시아는 물론 유럽에까지 전해져서 전 세계 문명에 큰 영향을 미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공이 집권한 이후에 그들은 중국인의 내면에 뿌리 깊게 흐르는 5000년 중국 전통 신앙과 문화를 송두리째 뽑아내고 공산 사상을 집어넣기 위해서 끊임없는 정치 운동하고 악랄한 술집 등을 동원했었습니다. 중공의 주요 타겟은 종교인과 문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공산주의의 무신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 불교, 도교를 비롯해서 서양의 기독교와 천주교가 중국 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를 제거 대상으로 삼았고 일부는 공산당 아래에 종교를 두고 종교를 변이시키고 타락시켰습니다. 기독교의 3자 교회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가정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후 몇 년 사이에 300만 명에 가까운 종교인이 붙잡히거나 살해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1966년 문화대혁명 때부터 10여 년간 티베트 불교와 공자의 육아 사상을 집중적으로 파괴했고요. 또 1999년부터는 진선인을 신념으로 생활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공에 의해 살해된 민중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중공의 사악함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장 위구르, 티베트 탄압, 파룬궁 박해와 충격적인 중국 정부의 생체 장기 적출까지 중국은 자국민들을 반체제 인사로 몰고 장기식 산업을 하는 반인도 범죄국입니다. 이는 2019년 영국에서 열린 민간법정 중국재판소에서도 모두 밝혀진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탄압과 동시에 돈을 벌기 위해서 엄밀한 국책 사업인 생체 장기 적출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아서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또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교류하는 다른 국가에도 제재를 가합니다. 지금은 코비드19 중공 바이러스죠. 이 발생을 은폐 축소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지게 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에는 중국이 홍콩 범죄인 인도법과 보안법을 개정해 전 홍콩인이 목숨을 걸고 거리 시위를 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향해 이런 경고의 말을 날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중국 공산당은 당신의 정부로 침투할 것이고 중국 기업은 당신의 정치 성향에 개입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당신의 나라를 미국처럼 섭취할 것이다. 깨어 있어라. 조심해라. 아니면 우리의 다음이 되던가. 중공은 자국민을 살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초한전, 한계가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는 초한전을 전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공자학원도 초안전의 일부인 것입니다. 공자학원은 2004년부터 중국어 교육과 문화교류라는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워서 전 세계 대학 캠퍼스에 설립됐습니다. 한때는 그 숫자가 150여 개 국가에 500여 개에 이르렀습니다. 2012년부터 국제적인 논란이 됐고요. 중국이 국내 교육비로는 개발도상국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그 외에 공자학원에는 설립비 10에서 20억, 유지비는 매년 1에서 2억을 주고 무료로 중국 유학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왜 그 많은 돈을 다른 나라 젊은이들 위해서 사용하는지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2012년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에서 사령부 수련을 하던 공자학원 강사가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친공산주의 교육을 폭로하면서 망명을 요청하고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공자학원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보고서들이 나왔는데요. 합리적인 의심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이 그 자금을 대고 전임 부총리나 통일전선부 부장 등 공산당 간부가 관리 감독을 해왔습니다. 프로의 목마처럼 공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학술적 진실 왜곡과 공산주의 선전 도입뿐만 아니라 스파이 활동도 하고 교내 회사 활동과 연구 활동을 검열하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행사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압박을 샹들리에 위의 아나콘다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듭니다. 중국의 대외 선전에 유리한 것만 말하게 하고 그들이 숨기고 싶은 것, 즉 티베트, 위구르, 대만, 인권, 파룬궁 이런 거는 언급하지 못하게 입을 막습니다. 공자학원에서는 공자가 논리를 무시하고 부를 추구하고 하는 이중적인 사람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중국 교재에는 중공과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중국어 암송대회에서는 중국 중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암송하는 마오쩌둥의 시가 추천됐습니다. 이런 걸 외우고 대회를 열어서 자연스럽게 마오쩌둥의 사상을 우리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넣게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공자학원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에서 상도 받고 또 공짜 중국 연수회, 공짜 중국 유학도 갑니다.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까요? 우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지상정이죠. 더 큰 혜택을 받게 되면 그때는 스스로 중국에 충성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한편 공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공짜 유학이라 좋았는데 생활비까지 주는 것이 좀 이상했다. 그런데 석사 논문을 쓸 때 모종의 압력을 느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 중국 유학생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들의 한국 길들이기는 너무 흔합니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는 훼손되기 쉽습니다. 티벳 독립에 관한 부스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중국 유학생들이 분노했고 중국 대사관도 대학을 방문해서 항의했는데 대학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며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또 BTS가 수상 소감에 6.25 전쟁 참전 용사와 가족에 대한 추모 발언을 하자 이를 트집잡기도 했습니다. 충남대 화상 수업에서는 대만 독립을 언급하자 중국 유학생들의 항의 댓글로 도배가 됐습니다. 정경희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런 중국 유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와 공산당 선전에도 대학이 수수관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대학이 중국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공의 눈치를 보고 있고 어떤 경우는 중국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유학생을 보내지 않겠다는 모종의 협박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의 총장이나 공자학원의 관계자들이 중국으로 연수를 다녀오고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는 모습에서 대학 내 학문의 자유가 과연 지켜질까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공자학원이 대학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여기에서 바지를 쳐서 중고등학교에 공자학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학교에서는 진학 설명회 때 성적 우수 학생에게 중국 연수를 보내준다고 홍보까지 합니다.
이렇게 우리 미래 세대가 중공에게 가로채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중국어 교육과 문화 행사를 하고 있고요. 또 각 단체나 기관들과 MOU를 맺으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자학원 원장이 중국과 한국 간에 MOU를 맺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습니다. 공자학원이 학원 안에서 학생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거점이 되어서 사회 각층의 사람들을 포섭하고 공작해왔으니 그들의 활동 자료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10월 1일은 무슨 날이죠? 네, 작년에 10월 1일을 기념하는 현수막이 부산 시내 어느 육교에 걸렸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네. 거기에 예.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경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은 남침한 북한군을 우리 육군이 목숨을 걸고 반격해서 1950년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한 기념으로 제정한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중국 공산당 창건을 축하하는 그런 현수막이 말이나 됩니까? 그죠? 네. 이 현수막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공자학원을 통해서 친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친중 세대를 육성하면서 10수년간 활동해온 초안전의 성과라고 보면 됩니다. 공자학원에서는 한국전쟁을 남한과 미국이 북침했고 중국이 조선을 도왔다, 항미 원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공자학원에서 마오쩌둥을 찬양하고 6.25 전쟁을 항미 원조라고 배운 학생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2004년에 최초로 우리나라의 서울공자아카데미가 설립된 후에 작년 11월까지 공자학원이 23개, 공자학당이 19개로 세계 3위, 아시아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 공자학원과 연계된 초, 중, 고등학교 십자가 최소 1개에서 대명대 같은 경우에 41개에 이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 지역은 어떨까요? 부산은 2007년 동서대와 동아대에 공자학원이 들었습니다. 2006년과 2007년에 전국이 거점이 될 11개 대학에 공자학원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는데요. 2007년 4월에 동서대가 굉장히 빠르게 시작했고요. 연이어서 9월에 동아대가 개원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보다 더 빠르게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에 2016년 지상고등학교와 창원경일고등학교에 공자학당을 만들어서 동서대가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 동서대 공자학원의 주요 포섭 대상은 교장단, 교원, 학자, 미래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충북 현지로 연수를 보내고 국내에서도 연수회를 자주 가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체험행사와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 교류전도 열어서 친중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동서대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은 친중 세대 육성을 위해서 공산주의 청년단 대학생 70명과 공천당 간부 32명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우리 대학생들과 연대를 맺어주는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공산당원이 될 때 그들은 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를 했고요. 그리고 당이 시키는 일이면 뭐든지 하는데 그들이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 대학생들한테 접근을 했겠습니까? 또한 동서대안에는 중국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학자를 모으고 공자 신한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젊고 장래가 촉망되는 친중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동아대 공자학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 포섭 대상은 학자, 기업인, 국제원대 전문가, 미래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교내에 막스 앵겔스 연구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의 내용 중에는 마르크스든 뭐든 이론을 다시 꺼내 현실 속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르크스 이론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뜻이겠죠.
대학 내에 이런 연구소가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서 정말 우려가 되는 내용입니다. 또 중국 대학과 연계해서 대규모 학술대회를 열었는데 중국 영사관을 비롯해서 동북사범대 동아시아연구원, 동아시아학회, 창원대 중국연구센터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 활동들의 결과로 세계공자학원 우수 공자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공자학원은 14년에 걸쳐 대학 내에 존재하면서 우리를 대상으로 초원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국을 이웃처럼 여기고 무방비 상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현재의 차이나타운, 주민자치제 같은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2013년 2월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 공자학원 폐쇄를 시작으로 2021년 4월 현재 92개의 공자학원이 폐쇄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폐쇄된 게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2012년부터 논란이 되어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실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국제연대 이태리의 한국 대표이신 이은지님이 미국에 거주할 당시에 공자학원 퇴출 과정을 담은 영화 상영회에 참석하시면서 감독으로부터 한국의 심각한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2019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공자학원 교재를 분석하고 또 작년 초에 공감마음이라는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뜻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대학별 공자학원 현황과 활동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혼자서 공자학원 대출 운동을 벌이시던 한민호님과 합류하면서 이제는 공자학원의 실체를 사회 각층에 알리는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책자 배부, 아까 나눠드렸죠. 그 다음 보고서 발표, 성명서 발표, 세미나, 기자회견 등 짧은 기간에 비해 많은 활동을 했고요. 이런 활동이 바탕이 되어서 지난 5월 21일에서 5월 31일까지 전국 7개 도시에서 10회에 걸쳐 공자라는 유명가의 영화 상영 및 감독과의 만남을 개최했습니다. 부산에서도 20일 토요일날 부산일보 도당당에서 상영회를 가졌는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CUCI가 특별히 이 영화를 제작하신 도리스 리오 감독을 캐나다에서 모셔와서 2주간 경리를 마친 후 각 상영회마다 초대해서 관객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매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세계 흐름에서 본다면 늦은 감도 있지만 도리스 감독은 한국인들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동했다며 응원해준 한국인에게 감사를 표했고 한국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켜서 공자학원 퇴출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중공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우리 사회에 파고들어서 공산사상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에 대한 정답을 이 책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목이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입니다. 돈 주고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공짜고요. 나중에 이거 들어갈 수 있는 제가 주소를 대표님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책보기 눈이 어두워서 책보기 힘드신 분은 또 오디오 들으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민낯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스며 있으면서 공산주의의 요소인지 몰랐던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죠.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공산당을 없애기 위한 세계 연대 서명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ENDCCP, ENDCCP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의 100만 명 정도가 동참했습니다. 이 전 세계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서명하시고 중국 공산당 제거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부울 겸
대표님이신 강석주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얼굴만, 예, 뒤에서 이제 손을 드시네요. 예. 예,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